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서 자격증 제도의 개선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 이게 학술적 연구는 아니지만 제가 학계에서 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에 대한 얘기를 포함한 사서들에 대한 얘기를 좀 종합해서 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좀 바람직한 얘기, 제가 바라는 얘기 등을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하고 사서 자격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 사서 자격증하고 문헌정보학을 좀 혼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혼돈의 결과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영역이 사서를 양성하는, 아니 더 좋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논리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21세기 접어들면서부터 많은 학교들이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문헌정보학 학문 영역을 뭐 소위 그네들이 말했던 예전에 정보학 부분 좀 더 키워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AI 쪽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서 다른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그런 이제 부러움 또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제 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저는 어떤 학문이라도 자기 학문을 어떻게 키워가느냐는 그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헌정보학과를 현재 제도상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사서 자격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학과 입장에서 사서 자격증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입장에서 과연 현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향과 그 방향성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을 양성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지금 문헌정보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헌정보학과 교과 과목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사서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덧붙여 합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지금 조금 더 진일보시키겠다. 21세기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사서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같은 틀에다 놓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많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물론 사서 선생님들과 사서 제도 자체를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가진다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지만 출발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대한민국에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고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해방 이후에 그 일제치하에서 도서관에 근무했던 한국 조선인 사서들이 사서 양성을 해가면서 사서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도 별로 안 되는 속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서 양성을 시작했고,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미국 피바디 교육대 선생님들이 연세대학교에 들어와서 소위 도서관 학과를 신설했죠. 그 신설 과정에도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를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한국인 교수를 이제 뽑기 시작했고, 그 한국인 교수로 뽑힌 몇몇, 물론 그 당시는 당연히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관련된 사람을 뽑은 것이 이제 주로 사학 쪽에 서재학 하시는 분들이 꽤 진입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 시절 초기에 도서관학의 상당 부분이 서재학 분야가 좀 크게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의 도서관학과가 생겨나고 57년도에
쭉 성장하면서 70년대 들어서 외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정보학이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에서부터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소위 그 사립대 한 군데에서는 다큐멘테이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사서들의 역량에 대한, 도서관 업무에 대한 변화, 도서관 업무를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도서관학에서 가르친 내용은 분류에 대한 얘기와 목록에 대한 얘기이고, 뭐 조금 더 발전시켰다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 레퍼런스 서비스겠죠. 그러니까 주류를 잇던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데이터 사이언스로 건너가기 위한 이제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뭐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문헌, 지식, 컨텐츠의 조금 다른 양상들,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커버를 하기 시작했고,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당시에 생겨났던 컴퓨터의 역할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알고는 책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북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책자 형태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들 대부분이었고, 그 속에서 생산되어지는 다큐멘테이션들, 소위 우리가 문서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와는 조금 더 형태를 구체화되지 않은, 규격화되지 않은 컴퓨터 내에 내장되어진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다큐멘테이션 센터가 생겨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와 라이브러리 사이언스가 같이 있으면서 대부분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었고, 이게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가 강조되어지고, 그러면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관련된 교수들이 대거 진입하고 많은 학과들이 학과 명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남대학교가 제일 처음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출발선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85년 무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과거 도서관학 이퀄 사서라는 제도적 장치에서 우리가 진일보하겠다는 얘기고, 서양처럼 우리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영역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말이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보강하겠다는 얘기와 도서관이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좀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전산화 작업으로, 지금은 전자도서관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일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영역의 상당 부분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의해서 처리되어지기 시작했고, 전자도서관 역시 이미 인터넷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화된 공간으로 변해가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점 희석되어 가는 과정 속에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영역을 끌어안고 가면서 사서 자격증 제도를 지켜간다면 사서 자격증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단,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과 별개의 입장에서 쳐다보자는 것이죠. 개선되어지고 개발되어진 사서 자격증 관련된 교과목들이 문헌정보학과가 추구하는, 그네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현장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보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헌정보학 굉장히 지금 대학 3, 40개 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문헌정보학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는 일견
사서 자격 제도와 연관시켜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서가 어떤 자격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문헌 정보학이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퇴임하기 전까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과정의 문헌정보학과 석박사과정의 문헌정보학에 어느 정도 차별성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상하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이 학부에 없이 석사과정에만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학부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문헌정보학을 하려면 최소한 석사학 이상 가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과, 학부가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발전되어지면서 좀 제가 볼 때는 껄끄러운 부분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제 전문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서 학부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 석사를 받아서 사서가 되었다면 그 자기 학부 전공이 주제 배경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키워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주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양인을 얘기하는 거라면, 서양 아이들의 상당 부분이 이공계통을 졸업한 친구들이 문헌정보학을 하러 옵니다. 물론 이공계통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폭이 넓은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사회학의 지식이 풍부하냐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네들이 갖는 배경이 주제 전문 사서라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 사서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쯤에서 접고, 그래서 사서를 양성하는 것과 문헌정보학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까? 그거는 우리가 서양을 쳐다보면 그건 저네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구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네들은 교과과정의 교과목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 숫자도 우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석사과정에서, 특히 석사과정에서는 사서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박사과정에 갔을 때는 그네들이 거기서 좀 더 진일보한 영역들을 많이 배우겠죠. 졸업학점도 36학점씩이나 되니까 우리나라의 24학점, 21학점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학점을 따는 것이고, 그 안에 사서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교과목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보다 한 학기 배우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다, 뎁스가 깊고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헌정보학과가 앞으로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은 자유의 문제지만, 사서 자격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려다 잠깐 만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몸담았던 학교에서 저는 학부는 일단 세부 전공이 문헌정보학이나 학문 속에서 사서 자격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네들이 사서 자격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식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가 지식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서 자격증을 받는데 충실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기록에 관련된 얘기, 독서에 관련된 얘기, 지식 서비스, 아마 지식 서비스 안에는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시키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이제 두 트랙으로 운영하겠다. 하나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해서 이미 사서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고, 학부가 문헌정보학이 아닌 친구들에게는 사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트랙을 운영하겠다 해서 사서 트랙과 아까 말한 지식 서비스 트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사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석사를 졸업하지 않고는 박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석사 전공,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이 전혀 문헌 정보학이 아니면서 박사과정에 오는 분들에게 사서 자격증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라고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자리매김하는 게 쉽진 않더군요. 어쨌든 그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학계에다가 또 도서관계에다가 사서 자격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시비를 건 적도 있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문헌 정보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고, 오늘은 사서 자격증 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볼까 합니다. 이 도서관 협회가 사서 자격을 관리한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도서관 협회 가입 대상들이 대부분 도서관들이고 도서관 관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오는데, 그분들하고 사서하고의 관계가 어떨까라고 놓고 본다면, 비록 그분들이 사서 출신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서의 생각은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이해와 사서의 이해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 자격증 제도를 도서관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런다고 우리가 사서협회가 제대로 성장해서 힘을 갖는 그런 압력단체로 존재하느냐 하면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서 자격증 자체를 도서관협회에서 부여하는 것을 이제 수용한다면, 사서 자격증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좀 더 보강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얘기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면 대학 교수들보다는 현장 실무 사서들의 중견 사서들이 모여서 장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물론 교수 입장에서 보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애들이 말하는 사서 자격증이 혹시 자기들이 교육받았던 시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저들을 우리가 계도하고 끌고 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인데 우리가 빠져서 될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교수들이 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교수들이 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서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사서 출신의 교수들, 저도 사서 출신의 교수가 아닙니다만, 사서 출신의 교수들이 과연 사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왜 사서 출신으로서 사서 출신의 교수들이 도서관에서 부정적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느냐면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서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몇 명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는 얘기는 박사학위를 따는 목적이 교수가 되기 위함이고, 자기 성장, 자기의 어떤 전문성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사서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교수들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사서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약간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문제는 여전히 사서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어떤 인력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그네들이 더 이제 앞으로 심사숙고하리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편과 사서 교육제도가 묶여서 움직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철저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문헌정보학과와 무관하게 사서 집단들이 사서 자격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명시를 하고, 이 교과목들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사서 자격증을 주겠노라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학과에다 대고는 검증 작업을
하겠노라고 하고 그것이 문헌정보학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학과가 우리도 문헌정보학 내용 사서 자격증을 받겠습니다 하고 교과과정 개편을 했고 신청을 했고 사서협회나 도서관협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면 거기에도 사서 자격증을 주겠죠. 학문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기왕에 우리들이 도서관 학이라는 학문에서 출발했다면 문헌정보학이라는 명칭을 가진 학과들에게 1차적으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개편 얘기는 자칫 성장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들의 방향성들을 왜곡시킬 수도 있겠다와 저들이 자기들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갔을 때 사서 자격증과의 괴리도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사서 자격증 제도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서 자격증 제도는 일단 사서 교육에 필요한, 사서 교육과 연수에 필요한 과목들,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작업이 1차적인 것이고, 그 작업은 사서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사서들을 스스로가 만들기 힘들다면 학계에 용역을 줄 수 있지만 그 용역을 줄 때 내보는 제안서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즉 사서라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 분장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교과목들을 몇 학점 이상 나열하라 라고,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대로 만들어지면 그걸 검증한 후에 그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일정 기간을 유예 기간을 준 후에 철저하게 사서 자격을 검증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사서 자격증이 부여되어진 사서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도서관협회에도 사서들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된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협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서들의 권익과 사서들의 역량을 위해서라도 협회에 가입되어진 사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서로서 활동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안에 연수를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정기적인 연수를 수행해야 사서 자격증이 유지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다른 여타 자격증을 가진 것과 다르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서글픈 얘기는, 초기의 사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들어했던 부분들이고 아무도 안 알아던 부분이고, 기왕 사서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대접도 그렇게 썩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대견한 일이었고 했습니다만, 이제 사회적 경쟁 체제도 갖추어졌고 사서의 역할이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한다면, 사서를 지금부터 좀 더 검증하고 좀 질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늙은 학자의 어떤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서 자격증이 보다 더 도서관 중심의 사서 자격증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속갯말을 한다면 그 도서관이 보다 더 진화되어진 공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성이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트랙을 놓고 각각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간다면 그들이 도서관을 벗어나 일반 사회에서도 문헌정보학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큰 도시에서, 큰 시장에서 우리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량을 키워서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서가 되는 것을 동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늘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제 얘기는 지금 사서에 대한 역량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도서관이 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제도를 놔두면 학생들은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없이 자기 학교가 조금 더 진화되어진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AI라든가 뭐 정보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도서관 가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냉소적이 되겠죠. 최소한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필요하고 도서관의 일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고 그것을 스스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에 자기가 배운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몇 년 안에 사서 자격에 필요한 교과 과목도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성장이 사서 자격증 제도의 성장이 문헌정보학과들의 자기 발전과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트랙을 가되 문헌정보학과의 사서 자격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를 지켜가려면 최소한 사서에게 요구되어지는 교과 프로그램들은 철저하게 수행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서는 사서다움을 전제로 사서 제도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문헌정보학과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사회에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교과목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와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일치한 것이 제게는 참 바람직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출발은 각자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또 한번 쓴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